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갈등이 많은 걸까요? 사실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을 텐데 말이에요. 어쩌면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 서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하며 느끼는 섭섭함과 며느리라는 새로운 사람에게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과 환경에 맞추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도 간혹 서로 배려보다는 기대와 실망이 앞서다 보니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행동이 시어머니에게는 서운함으로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상처로 다가가는 게 현실이죠. 사실 두 사람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야기를 말이죠. 결혼하고 처음부터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친정 부모님 명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론 공짜로 살 수는 없는 일이니 저희는 매달 30만 원씩 월세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들르셨다가 우연히 친정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너희 친정에서 공짜로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돈을 받고 있었다는 거니? 그게 맞는 거야? 부모님께서 너희한테 집을 내주셨으면 그냥 살게 해주셔야지. 월세를 받으시다니. 어머니,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께서 집을 내주셨지만 저희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월세를 드리는 거죠. 그게 예의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너희 친정에서 집을 내줬으면 그냥 살게 해줘야지. 그리고 너희가 돈을 그렇게 나눠줄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돈을 더 보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친정에 30만 원을 주고 시댁엔 50만 원?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다 친정 부모님을 더 챙긴다는 말 듣겠다? 그 말을 듣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보험료, 차량 보험료 같은 것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었고요. 용돈 외에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면 시어머니께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30만 원을 두고 이렇게 집착하시는 모습에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죠. 어머니,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집을 내주셨기에 저희가 집값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드린다는 성의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나는 너희 친정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건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그런 핑계로 나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집 걱정 없이 해주겠다고 호언장담 하셨던 분들이면서 뒤에선 돈을 받고 있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돼. 내 상식으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고?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이 훨씬 많잖아요. 보험료며 차량 보험료까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 30만 원이 그렇게 문제예요? 그만 좀 하세요.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왜 자꾸 문제를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도 내가 볼 땐 뭔가 서운하다. 너희가 정말 부모님들께 고르게 잘 하려면 친정이든 시댁이든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친정에 30만 원 드리는 건 앞으로는 그만하는 게 좋겠다. 어머니, 저희는 시댁과 친정 모두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남편과 제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예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불만을 드러내셨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이 문제는 계속 꼬리를 물었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이 일을 꺼내며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말을 꺼내더군요. 오늘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엄청 우울해하더라. 당신이 너무 매섭게 말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 당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순간 남편의 말을 듣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매섭게 대하거나 눈을 부라리며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머니께 매섭게 말을 했다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당신이 그날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소리를 지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 당신 표정이 좀 그렇긴 하잖아. 엄마도 자기가 실수한 건 맞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좀 그래 하시더라고.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큰 소리 쳤고 언제 눈을 부라렸는데? 아니 뭐 엄마가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잖아. 당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머님 뭐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너무 서운하시대. 자기는 나름대로 당신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이 너무 차갑게 대한다고 하셨어. 아, 물론 자기 입장도 이해는 해. 그런데 엄마 입장에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앞으로는 돈도 주지 말고 처가만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시더라. 자기가 이러다 병이라도 날 것 같다고. 너무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 남편의 말에 화가 난 건 둘째치고 이제는 허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인정도 없이 모든 상황을 저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눈물까지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게 정말 가족이 맞는 건가 싶더군요. 그러니까 어머닌 지금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도 매번 얘기했지만 나는 그날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눈을 부라렸다는 둥, 큰 소리 쳤다는 둥 하는 건 전부 억지야. 당신도 그걸 알 텐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아니, 나도 뭐 엄마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 당신도 서운하겠지만 엄마도 나름 상처 받으신 거잖아. 며느리잖아. 당신이 아랫사람이잖아. 그럼 좀, 그냥 넘어가줘도 되는 거잖아. 그 노인네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들 다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대부분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 넓게 쓰면서 꼭 당신은 엄마한테만 그러더라. 당신 같지 않게? 알겠어. 그럼 앞으로 어머니 말씀대로 친정만 생각하면서 살게. 용돈 드리는 것도 당장 끊고 아무 지원 안 해드리면 되겠네.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지?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 중재를 제대로 못할 거면 말을 아예 하지 마. 그날 괜한 것으로 트집 잡으신 분은 어머니야. 그리고 50이 크니 30이 크니 정말 왜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집엔 감사한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집값 말고도 그냥 용돈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어머니와 남편 사이가 정말 끈끈하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 후에는 어느 정도 관계의 변화를 기대했었죠. 시어머니께서도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은 이제 네 거야. 나는 이제 옆에서 응원만 할게. 결혼했으면 아내 편 드는 게 당연하지. 나는 며느리 너한테 서운할 일이 없다니까. 결혼하고 나면 아들 가진 엄마들은 미련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야. 어떤 여편네들은 결혼하고 나면 아들이 왜 자기 편을 들지 않냐고 그걸 서운하다고 하는데 완전 미련한 것들이지. 나는 신세대 시어머니야. 아들 결혼시켜 놓았으면 이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면 되는 거지. 나는 니들만 잘 사면 된다. 왜 서운하니?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니들은 니들 인생, 나는 내 인생 살면 되는 건데 안 그러냐?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기에 저는 나름 마음 편하게 시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내려놓았다니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제 편을 들 때마다 시어머니는 서운함을 숨기지 않으셨다더군요. 엄마는 네가 그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줄 줄 몰랐다. 결혼했다고 엄마가 완전히 뒷전이 되는 건 너무 서운하다.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엄마는 뭐가 되냐? 아니 네가 네 마누라 편드는 건 좋은데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서운한지 생각은 해봤어? 엄마가 이제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말이 그렇게 믿기니? 엄마가 왜 아들에게 이렇게 외면받아야 하는데? 남편도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어머니 마음도 이해 좀 해줘. 사실 엄마가 널 싫어하시는 건 아닌데 그냥 외로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아들한테 미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저한테 서운하다고 솔직히 말씀하셨다면 저도 더 잘할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제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하시다가 뒤로는 제 이야기를 하며 남편과 갈등의 씨앗을 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점점 시댁에 발길을 뜸하게 했습니다. 사실 매번 어떤 말을 들을지 몰라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친정 부모님의 집이 재개발되면서 새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소식은 저희 부부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그 집 한 돈을 저희에게 주셨고 저희는 그 돈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소식에 가장 신이 나셨던 분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동안 30만 원씩 친정에 드리는 문제를 두고 그렇게 트집을 잡으시던 분이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부자 됐다. 이래서 사위는 처가에 잘해야 하는 거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처가에 잘하라고. 우리 아들이 워낙 처가를 위해 애를 많이 쓰니까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거지. 참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는다니까.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불이 나더군요. 분명 그동안 친정에 돈 드리는 걸 두고 뭐라고 하셨던 게 바로 시어머니 아니셨나요? 아니 네 처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가 돈까지 내면서 차려야 되냐? 결혼했으면 여자는 시댁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처가에다 돈 퍼주는 사이가 다 있냐?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이 이제는 돌변해서 남편을 치켜 세우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해서 처가에서도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거야. 저런 사위가 어디 있어? 처가에서 재개발 돈까지 주는 걸 보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처가에 잘했는지 알겠지? 내가 그동안 아들 잘 키운 보람이 있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대놓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셨거든요. 남편이 멋쩍은 웃음으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건데 내가 칭찬도 못하냐? 네 처가가 너를 얼마나 잘 봤으면 이런 돈을 주겠냐고. 얘야, 너는 네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 안 드니? 그 돈을 널 보고 주셨겠니? 우리 아들을 보고 주셨겠니? 친정에서 도움을 준 걸 두고는 트집을 잡더니 이제 와서 돈이 생기니 남편을 치켜 세우며 마치 본인의 공인 것처럼 말씀하시다니 이건 정말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분과 계속 얼굴을 맞대야 하나? 시어머니의 태도는 뻔뻔함을 넘어서 모렴치하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말투도 차가웠어요. 할 말 있어 라며 식탁에 앉으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무슨 일인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우셨대. 당신이 그랬다며?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 병원에 보내겠다고. 그걸 당신 입으로 말했다고. 뭐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더라. 당신 입에서 나왔던 말이라며 너무 슬퍼서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당신 진짜 그런 말 한 거야? 아니, 내가 미쳤냐? 왜 그런 말을 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 들으셨대? 어머니가 직접 들었다고 하시잖아. 당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을지 생각은 해봤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니, 어머니한테 그런 무리한 말을 왜 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 하나만은 확실해?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온 말 아니면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 내가 미쳤냐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뭘 오해하신 거지.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니깐. 그년 입에서 직접 들었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늙으면 병들면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될까봐 일부러 말조심하면서도 너희를 도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라고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낙으로 살아갔니? 어? 어머니, 진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요? 그래, 분명히 네가 했어. 네가 그랬잖아. 병원에 보내겠다고. 네가 아니면 누가 그런 말을 해? 어머니, 정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 뭐 내가 착각이라도 했다는 거야? 나 잘 못 듣는 사람이 아니다. 기억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너는 몰라? 됐어. 엄마도 당신도 이제 그만해. 엄마가 들었다고 하잖아. 당신 엄마한테 정말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무릎 꿇고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몰랐겠죠. 저는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해두거든요. 이유는 단순해요. 너무 이간질을 많이 하시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일이 반복되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스스로 방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어머니가 내가 오해를 했다라고 말을 했다면 저는 그 녹음본을 까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충격을 받았던 건 바로 저였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녹음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딱 3년만 고생하라고 하더라. 3년 뒤엔 엄마 편하게 모신다고. 아, 그래요? 3년 뒤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무 든든하더라. 그래도 이놈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 네? 뭐가요? 아니, 결혼 전엔 안 그랬거든. 그땐 나보고 맨날 건강관리 잘하라고, 만일 건강관리 못하고 아프면 바로 병원 보내버릴 거라고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엄마 불쌍한 게 보였는지 그런 말 안 하더라고. 아, 네. 정말 그랬다니까, 결혼 전엔. 결혼 전엔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보낸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효자가 되었지 뭐야? 내가 그 말 듣고 일주일을 울었었어. 자식 새끼 키운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결혼시키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역시 남자는 결혼을 해야지만 어른이 되는 것 같아. 안 그러냐? 정말 어머니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고요? 그 사람이요? 그렇다니까. 혹시 너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냐? 우리 아들은 나 병원 보낼 생각이 없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너는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나 보살펴 줄 거야? 어디 안 보내고? 그건 그때 생각을 해봐야죠, 어머니. 그리고 그런 말씀은,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비극적? 아니, 너는 나 아프면 병원에 보내래구나. 우리 아들이 안 보낸다고 해도 너는 보낼래야. 그렇지? 내용을 다 들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상황이 반복된 게 한두 번인가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좋아? 다 들으니 어때? 이번에도 어머니의 의도는 이게 아니지? 또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지. 내가 어디 당신 어머니를 병원에 보내겠다는 말이 있어? 당신 어머닌 이런 식으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나를 계속 궁지에 몰아넣었어. 지금도 좋으냐고. 지금도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랑 나랑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 거 다 내 잘못이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하지만 저는 남편을 보면서 그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선을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과 이제는 받아주고 싶지 않아. 너무 늦어버렸거든. 당신 어머닌 너무 달라. 행동과 말이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당신을 믿었던 시간, 그리고 당신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무시당한 시간이 너무 길었어.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살 수 없다고. 그러니 이혼하자. 평생 당신 어머니한테 놀아나라고. 너 혼자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바로 잡을게. 어머니랑 연락도 끊고 다 정리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너무 늦었어. 나를 믿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받아야 했던 상처들은 아무리 당신이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아. 어머니의 이간질에 넘어가 나를 몰아붙이던 당신 모습, 그게 진짜 당신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살고 싶어.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그 후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고 이혼을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나니 마치 답답한 굴레에서 풀려난 것처럼 숨이 쉬어지더군요. 저를 믿지 못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날들은 이제 제게 긴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다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냥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녹음본을 들었는데도 말이죠.
자신은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 어디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은 없는데 제가 그 말을 쏙 빼놓은 거라고, 그 부분을 편집한 거라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의 결혼 생활 유지는 힘들다 판단해서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어머니들, 며느리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결국 이혼까지 가더라고요. 그냥 무던하게 넘기면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벗어나서 제발 그들이 저란 사람을 잊고 그냥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들이 저란 사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분이 나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